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이강택 교수님 연구실의 학생 유형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K12팀, 13팀 두 개 연구팀이 프리URP를 진행하게 됐고, 저희 연구실은 이제 첨단 에너지 변환 저장 연구실인데, 연구실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에너지 소자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크게 나누면 이제 수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그리고 연료전지를 거꾸로 이제 구동하는 시스템이 전해전지에서 이제 수전해전지, 그리고 CO2 전해전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세라믹 소재들을 이용한 전구체 배터리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트위닝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전통적으로 연구가 된 산소이온 전도 전해질을 이용한 SOFC를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수소이온 전도 전해질을 이용한 PCFC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디바이스 모두 물질 개발부터 셀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까지 전부 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전지, 그리고 CO2를 분해하는 CO2 전해전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디바이스도 모두 물질부터 시스템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 이미징을 보시면 저희가 분석을 원하는 소자를 이제 수십 나노미터 간격으로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3D 리컨스트럭션 기술로 3D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정량화를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소자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분해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합쳐서 3D 이미지를 만들고, 저희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각 레이어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분리가 된 레이어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량값이 어떤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정량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2PB라는 이제 정량화를 한 건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실제 전극에서 이 구조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탐험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 건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기법들을 앞서 말씀드린 연료전지나 배터리 그리고 전해전지에 적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강택 교수님의 지도하에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소자 개발을 위한 공기극 소재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프리URP K13팀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연구 배경 및 사전 연구 내용, 그리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열기관은 연료율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순수 효율만 40-50% 정도 되고, 그리고 부차적인 효율까지 합하면 80%의 효율성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연구의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K12팀과 차별화되는 점은 저희는 전해질이 아닌 공기극에 초점을 맞춰 공기극 소재를 합성해 봄으로써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여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전 연구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고체 산화물형 SOFC의 원리는 공기극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산소의 환원 반응에 의해 산소 이온이 생성되고, 전해질을 통해 산소 이온이 연료극으로 이동하면 공급된 수소와 반응함으로써 물과 전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전극을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는 고온에서 작동하는데, 그 옆에 보이시는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PMFC는 비교적 저온에서 작동을 하고, 구조가 단순하여 소형화하기 간편하고 자동차 등에서 사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공기극 소재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LSM은 일반적인 형태의 ABO3를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결정 구조이며 큰 전기 전도도를 보이는 반면 이온 전도도는
작습니다. 다음으로 SSC는 열팽창 개수가 다른 부품에 비하여 월등히 크기 때문에 다공성 전극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BSFC는 기존의 공기극 소재들과 비교할 경우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중저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공기극 물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BSCF의 기반이 되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기본 ABO3 구조를 가지며 A 사이트에는 더 큰 양이온이, B 사이트에는 작은 양이온이 들어갑니다. B 사이트의 양이온은 전이금속을 사용하며 촉매 작용을 조절합니다. 이때 AB 사이트를 치환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기존 SCF 공기극 소재의 A 사이트 양이온인 스트론튬 이온이 큐빅 페로브스카이트 대칭을 유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SCF의 위상 안정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 큰 이온 반지름을 가진 바륨 이온으로 도핑되어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이 BSCF는 이온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을 모두 지닌 MIC 특징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소재를 평가할 때 이용되는 장비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XRD를 사용하는데 X선을 저희가 만든 시료에 입사시키면 그 시료에 있는 전저와 작용을 하여서 그 쏴준 입사된 X선과 동일한 에너지의 X선이 다시 나오는 것을 탄성산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산란돼서 나온 그 X선이 보완 간섭을 일으키는 입사각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을 하여서 그 각 원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할 것은 TGA인데, TG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변화할 때 시료에서 분해나 아니면 증발, 산화 등에 의해서 그 중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중량 변화를 측정하여서 소재의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EIS는 시료의 교류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나오는 임피던스 값을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이를 해석을 하여서 여러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계획은 이 BSCF에서 B사이트인 코발트와 철의 비율에 따라서 공기극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장비를 통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 BSCF를 졸개법이라는 합성법을 이용해서 합성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12팀에서 말했던 그 고상법으로도 합성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졸개법의 장점은 좀 더 균일하게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저온에서도 이제 비교적 저온에서 좀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 것을 용액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졸 상태, 그리고 졸을 계로하고 걔를 아까 말한 하소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졸개법을 사용하여서 4가지 소재를 만들어서 그 특성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XRD를 통해서는 저희가 그 만든 소재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아래와 같이 보이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피크에 대해서 각 피크의 위치와 그리고 또 개수, 그 높이 등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그 구조를 알고 있는, 결정 구조를 알고 있는 그 소재와 비교를 해가면서 그 분석이 어떻게 이러는지, 이 결정 구조가 저희가 원하는 페로브스카이트 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할 분석기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GA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중량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료의 열 변화에 따른 재료의 안정성이나 가열로 인한 특성 변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공기극 소재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옥시전 베이컨시의 측정을 위해 TGA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저희는 공기극 소재의 열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를 이용해가지고 그 질량 변화가 산소의 변화, 즉 옥시전 베이컨시를 의미한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량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은 옥시전 베이컨시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옥시전 베이컨시만이 그 물체의 질량을 변화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휘발성 원소들이 섞여 있을 경우 그 휘발성 원소가 질량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결정 구조일 경우 그 불안정한 결정 구조로 인해 가지고 질량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IS입니다. EIS는 전기화학셀의 교류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류응답을 모니터링하면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 나이퀘스트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것이 EIS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EIS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인데 EIS는 정전류와 정전압보다 교류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피던스와 저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항은 직류에서, 임피던스는 교류에서의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우선 아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약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임피던스를 나타내는데 앞에부터 전해질, 연료극, 공기극 순서로 그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집중 연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는 소재 합성 및 자체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공기극의 특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